고요함은 칼날 같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따라 그 정적은 유난히 날카롭게 피부를 파고들었다. 서유진은 차갑게 식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하얀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미끄러지듯 놓인 봉투는 그 어떤 소음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거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봉투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밤사이 들어온 해외 증시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단단한 어깨와 빈틈없는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물체에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그의 세상에서 서유진이 만들어내는 작은 파문 따위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게 뭐지? 태준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비서에게 오늘 일정을 묻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유진은 그런 그의 태도가 조금도 낯설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그의 아내라기보다는 그림자에 가까운 존재였으니까 그의 성공적인 삶을 장식하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배경 같은 것이었다. 읽어보세요. 당신 이름 옆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유진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평온함. 오히려 그 평온함이 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마침내 태블릿을 내려놓고 유진을 마주보았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아 속을 알 수 없었다. 그 무표정이 그를 항상 답답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봉투를 집어들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그의 눈에 박혔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짧게 코웃음을 쳤다. 결혼기념일 아침에 벌어지는 흔한 부부싸움의 레퍼토리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극적인 방식을 택했을 뿐.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가볍게 던지며 말했다. 이런 장난. 재미없어.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 보석이든 여행이든 들어줄 테니. 작년 결혼기념일이 떠올랐다. 유진은 꼬박 일주일을 들여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 식탁을 준비했다. 그가 늘 바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집에서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한 끼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 들어온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을 보지도 못한 채 침실로 직행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젯밤에 중요한 계약이 있었어 라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애초에 순위 안에 들어있지도 않다는 것을. 그녀의 노력과 시간, 감정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아내의 의무일 뿐이었다. 그 깨달음이 3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다. 장난 아니에요.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더 이상은 당신의 배경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나 자신, 그는 그 단어가 우습게 들렸다. 진성그룹의 안주인.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보다 더 대단한 나 자신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아내라는 자리가 불만이었나 부족한 것 없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점차 냉기가 스쳤다. 그는 유진의 결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완벽한 삶에 생긴 작은 흠집. 제멋대로 구는 아내를 길들이지 못한 사소한 실수일 뿐이었다. 그는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섰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에 보통 사람이라면 주눅이 들었겠지만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궁금해한 적 있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내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준 적이 별로 없었죠. 그녀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는 담담한 어조였다. 그래서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직책으로 불렀고 집에서는 여보 혹은 당신이라고 불렀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는 이것이 그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여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싸움. 그는 피곤함을 느꼈다. 이런 무의미한 일에 감정을 소모할 시간이 없었다. 좋아. 내가 무심했던 건 인정하지. 사과할게. 태주는 한 걸음 물러서며 최대한 관대한 남편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이혼은 안 돼.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당신의 철없는 행동 하나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어. 그는 다시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언제나 그랬다.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회사와 그의 명예로 귀결되었다. 2달 전, 진성그룹의 신규 호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태주는 경쟁사의 전략을 분석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서재를 정리하던 유진이 그의 서류를 보고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경쟁사의 약점은 지나친 고급화 전략 아닐까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감성적인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태주는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당신이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그림이나 그리던 사람이.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그녀가 결혼 전 유능한 브랜드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아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팀이 밤새워 내놓은 결론은 유진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모멸감은 유진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녀의 정체성과 과거의 모든 노력이 남편이라는 사람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정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이미 현관 옆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난밤 그가 또다시 비즈니스라는 핑계로 외박을 했을 때 그녀는 밤새워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의 행동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날 생각이었다. 어디 가려는 거야? 당장 멈춰.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다. 명령과 통제에 익숙한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명령은 더 이상 유진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현관으로 걸어갔다. 서유진, 태준이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어색하게 들렸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일종의 체념과 연민이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강태준 씨.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는 달랐다. 텅 비어버린 공허함이 태준의 온몸을 덮쳐왔다. 강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유진의 단정한 글씨체와 지장이 찍힌 곳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얇은 종이 몇 장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강태준은 유진이 나간 현관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처음으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분노가 천천히 차올랐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단 말인가. 그는 곧장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날카로웠다. 김 비서, 오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서유진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당장. 전화를 끊은 그는 습관처럼 넥타이를 고쳐 매려다 멈칫했다. 늘 제자리에 있던 넥타이 핀이 보이지 않았다. 어제 착용했던 정장은 세탁실에 있을 터였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백 벌의 정장과 셔츠, 수십 개의 명품 시계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공간,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가 오늘 입을 정장과 어울리는 넥타이를 찾는 것은 평소보다 훨씬 더뎠다. 언제나 유진이 그의 동선을 예측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사소한 불편함이 그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리려던 그는 복잡한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유진이 얼마 전 새로 들여놓은 원두 기계였다. 그녀는 새 원두의 풍미가 훨씬 깊다며 좋아했지만 그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결국 그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의 속을 식혀주기는커녕 오히려 텅 빈 위를 아프게 찔렀다. 집 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유진의 손길이 닿았던 소파 위의 쿠션, 거실 테이블의 작은 꽃병, 창가에 놓인 그녀의 책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이 집이 자신의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이 떠나자 이곳은 그저 차갑고 거대한 상자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금방 돌아올 것이다. 잠시 화가 나서 버리는 시위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애써 설득했다. 펜트하우스의 두꺼운 문을 닫고 나온 서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마시는 바깥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익숙한 주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제는 그녀의 변호사가 되어줄 박지원이 있었다. 지원의 로펌은 크지 않았지만 실력만큼은 업계 최고로 통했다. 꼴 좀 봐. 그 인간이랑 살더니 핏기 하나 없이 말라서는.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지원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원은 처음부터 태준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그의 오만한 눈빛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도와줄 거지. 지원은 유진이 내민 서류 사본을 꼼꼼히 검토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네.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네가 지난 3년간 포기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지원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 살며 누렸던 모든 것은 결국 태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다. 돈으로 얽히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고 싶어. 지원아, 그냥 최대한 빨리 조용히 끝내고 싶을 뿐이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았어. 강태준 그 인간이 순순히 도장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일단 네가 머물 곳은 정했어. 지원의 물음에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유진은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결혼 전 살던 동네인 성수동으로 향했다. 오래된 공장과 셔터가 내려진 창고들 사이로 개성 있는 카페와 디자이너 숍들이 숨어 있는 곳. 그녀는 이곳의 거친 매력을 사랑했다. 예전에 그녀는 이곳의 작은 브랜드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었다. 그 일을 할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발걸음은 어느새 낡은 한지 공방 앞에 멈췄다. 은하수 공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결혼 직전 그녀는 이 공방의 한지를 이용한 브랜딩 프로젝트를 구상했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은한 당나무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공방 안은 수십 년의 세월이 쌓인 듯 고즈넉했고 한쪽에서 백발의 장인이 묵묵히 한지를 뜨고 있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손길이 오가는 과정. 그 정성과 진심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공방 한쪽에 진열된 색색의 한지들을 둘러보았다.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감을 가졌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포장과 홍보 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났다. 그녀는 이 보물 같은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장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이 한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장인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한편 강태준은 오후 내내 비서의 보고를 기다렸지만 유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쓰지도 휴대폰을 켜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태준은 초조해졌다. 그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난 상황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직접 차를 몰고 유진의 본가로 향했다. 그녀가 갈 곳은 그곳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유진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자네가 우리 유진이한테 어떻게 했기에 애가 집을 나갔는지 모르겠네. 자네와 결혼하고 우리 딸이 웃음을 잃었어. 장모님의 날카로운 말은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유진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는 허탈하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펜트하우스는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그의 마음을 비추지 못했다. 그는 유진이 없는 하룻밤이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 앉은 유진은 낡은 수첩 위에 은하수 공방의 새로운 로고와 브랜드 콘셉트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생기로 반짝였다. 따뜻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수첩 한쪽 구석에 그녀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를 향한 설렘을 느꼈다. 서유진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태준은 다시 자신의 왕국인 진성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더 많은 업무에 몰두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보고와 결제는 집 안을 가득 채운 공허한 침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엘리시안 서울 호텔 프로젝트에서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희 호텔의 인테리어 콘셉트가 전통 문화를 왜곡하고 상업적으로만 이용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의 보고는 태준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최고의 디자이너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미를 구현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이 내세운 한국의 미가 대중의 눈에는 그저 값비싼 재료로 겉모습만 흉내낸 영혼 없는 모조품으로 비춰진 것이다. 태준은 책상 위를 어지럽히는 보고서들을 짜증스럽게 밀어냈다. 문득 몇 달 전 유진과의 대화가 뇌리를 스쳤다. 호텔의 초기 디자인 시안을 보고 그녀가 했던 말이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져요. 사람의 온기가 담긴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 호텔이 들어서는 지역의 역사라든가 잊혀가는 장인들의 기술을 조명하는 식으로요. 그는 그때 그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비전문가의 감상적인 조언쯤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지금 마케팅팀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진정성 확보 방안은 정확히 유진이 했던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통찰력이 이제 와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값비싼 해결책으로 둔갑한 이 상황이 불쾌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겨우 그런 여론 따위에 흔들릴 필요 없어. 개관일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노이즈일 뿐이야. 예정대로 진행해.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비서가 인터폰으로 방문객을 알렸다. 오라이언 디자인의 오수아 대표였다. 오수아는 엘리시안 서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총괄한 파트너사 대표이자 태준과 오래전부터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었다. 태준이 허락하자 곧이어 화려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가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강 대표님, 소식 들었어요. 저희 쪽에서도 긴급하게 대응팀을 꾸리는 중이에요. 수아는 태준의 맞은편에 앉으며 능숙하게 화제를 꺼냈다. 그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에요.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서 기업이 내세우는 가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채죠. 자칫하면 호텔이 문을 열기도 전에 가짜 명품,
이라는 이미지가 박힐 수도 있어요.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태준이 애써 외면하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아는 그런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런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풀 수 있어요. 대중의 마음을 얻는 건 숫자로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때죠. 그녀의 말은 태준을 돕는 것처럼 들렸지만 은연중에 비전문가였던 유진의 자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태준은 수아의 제안을 잠시 고민했다. 유진이 떠난 후 그의 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진의 부재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수아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명확한 해결책 제시는 태준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은하수 공방의 늙은 장인 최의 영감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이틀간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기획안에는 낡은 로고를 세련되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한지의 제작 과정을 담은 감성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아트 상품 개발, 그리고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최 영감은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그녀의 기획안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평생 한지만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낯선 단어들은 그에게 허황된 뜬구름처럼 들렸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종이의 가치를 알아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이 배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술을 칭찬했지만 정작 아무도 그의 한지를 사주지 않았던 지난 세월의 상처가 느껴졌다. 유진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선생님, 가치는 이미 이 안에 있어요. 저는 그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선생님의 땀과 시간이 담긴 이 한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나 기교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최 영감은 돈이 아닌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읽었다. 오랜 침묵 끝에 최 영감이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당나무 찌는 것부터 시작할게야. 뭘 하려거든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 배우도록 해. 그것은 허락의 의미였다.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시작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녀는 친구 지원의 도움을 받아 공방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이 작은 프로젝트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다시 진성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결국 오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좋습니다. 오 대표에게 이번 위기관리 프로젝트의 정원을 위임하죠. 최고의 결과로 증명해 보이세요. 그의 말에 수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걱정 마세요. 강 대표님의 제국에 흠집 하나 나지 않도록 제가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까요. 수아가 떠난 후 태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수아의 능력 덕분에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의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시간은 강태준의 편이 아니었다. 유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의 일상을 잠식했다. 오수아의 지휘 아래 엘리시안 호텔의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화려한 홍보 영상과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한 비공개 파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부정적인 여론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태주는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다른 곳에서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비서가 건넨 업계 동향 보고서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단독 잊혀가던 은하수 공방. 젊은 감각으로 재탄생, 백화점 명품관 팝업 스토어 입성. 기사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한지 공예품들과 그것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프로젝트를 총괄한 브랜드 전략가로 소개된 서유진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유진은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유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낯선 여자에게서 아내의 흔적을 찾는 기묘한 기분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쾌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질투였다. 자신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신 없이도 저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녀의 성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유진이 기획한 은하수 공방의 브랜드 스토리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늙은 장인의 투박한 손과 그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한지의 물성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고 공방의 제품들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자마자 품절 사태를 빚었다. 이것은 오수아가 돈으로 만들어낸 시끄러운 화제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견고한 성공이었다. 태주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몇 번이고 그 영상을 돌려보았다. 영상 말미에 총괄 기획 서유진이라는 자막이 뜰 때마다 그는 알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았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제공했던 부와 명예가 없어도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존심을 접고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진은 만나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 평소에 오만한 말투를 꺼내 들었다. 나다. 짧은 한마디. 그는 유진이 당연히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것이라 확신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시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유진은 그의 번호를 저장해 두지도 않았던 것이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강태준이다. 내 번호도 지웠나 보군.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아, 강태준 씨. 무슨 일이죠? 이혼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나요? 유진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마치 불편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태주는 준비했던 말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려던 것도, 사과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을 뿐이었다. 당신이 벌인 작은 프로젝트. 기사로 봤어. 뭐 나쁘지 않더군.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집에 들어와. 이 말도 안 되는 소동은 이제 끝내자고. 그의 말은 칭찬의 형식을 빌린 명령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성공을 작은 프로젝트나 소동쯤으로 폄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관대함에 감격하며 당장이라도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제 작은 프로젝트가 나쁘지 않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전 지금 아주 바빠요. 강태준 씨, 당신이 끝내자고 해서 끝낼 수 있는 소동이 아니거든요. 이건 제 일이고 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혼 절차에 관해 할 말이 있다면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다시는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말을 마친 유진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뚜뚜필하는 단절음이 태준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거절당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그가 손을 뻗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던 세상에서 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완벽하게 거부당했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여 손에 든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질 뻔했다. 오수아는 태준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호텔 프로젝트 회의 중에도 그는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고 은하수 공방이라는 검색어를 무의식적으로 입력하곤 했다. 그녀는 서유진의 성공이 태준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수아는 일부러 태준 앞에서 유진의 이야기를 꺼냈다. 대표님 아내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소박하지만 아주 영리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꼭 예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던 감성적인 스타일이네요. 그녀는 유진을 칭찬하는 척하며 태준이 경멸하던 단어를 사용해 교묘하게 그의 심기를 긁었다. 그녀의 의도대로 태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의 성공은 그저 우연한 행운일 뿐이며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리고 자신은 오수아와 함께 더 크고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가 놓쳐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였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서유진의 작은 프로젝트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오수아는 날카로운 위기감을 느꼈다. 강태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유진의 이름이 업계에 오르내리고 그녀의 능력이 재조명되는 것을 오수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태준의 시선이 단 한순간이라도 다시 유진에게 향하는 것은 그녀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하나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유진이 진행하는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이 해외의 한 무명 디자이너의 졸업작품을 교묘하게 도용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게시글에는 두 컨셉을 나란히 비교하는 이미지들이 첨부되었고 얼핏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게시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에게 등을 돌렸다. 역시 경력 단절은 무시 못해. 돌아오자마자 남의 아이디어나 훔치다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성공적인 복귀를 칭찬하던 언론은 표절 논란에 휩싸인 서유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압박해왔고, 빗발치는 비난 전화에 사무실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업계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절망하고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사무실의 블라인드를 내린 채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유진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분노나 억울함보다 먼저 날카로운 전략가의 두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상황을 설계했는가? 범인은 명확했다. 오수아. 하지만 감정적인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유진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 특히 강태준에게 이 사실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혼자서 이겨내야 할 전쟁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해외 디자이너의 모든 포트폴리오, 자신의 아이디어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기록한 모든 회의록과 초기 스케치, 주고받았던 이메일 하나까지. 그녀는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샅샅이 훑으며 상대가 파고든 허점과 자신이 방역할 무기를 동시에 찾았다. 상대는 교묘했다. 완전히 다르지만 특정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대중을 선동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 전쟁은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상대가 판을 흔든 것 이상으로 더 큰 판을 만들어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켜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고 대담한 방역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오수아가 쏘아 올린 화살은 분명 유진의 심장을 겨냥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화살을 맨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뒤 더 날카로운 창으로 만들어 되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요했지만 그래서 더 맹렬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진성그룹의 위기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며칠 밤낮으로 사태 해결에 매달렸지만 이상하게도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욱 교묘하게 꼬여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노력을 비웃으며 판을 망가뜨리는 것 같았다. 오수아가 제안했던 해결책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결국 더 큰 문제의 불씨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에 앉아있던 태준에게 그의 충직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태준은 피곤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무슨 일이지? 최근 회사에 닥친 위기와 서유진 사모님께서 겪고 계신 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에 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는 유진의 스캔들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했었다. 김 비서는 태준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진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기밀을 경쟁사에 미묘하게 흘린 정황, 그리고 서유진의 표절 스캔들을 처음 터뜨린 익명의 게시글, IP 주소의 배후,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단 한 사람, 오수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추천했던 홍보 대행사는 그녀의 차명으로 운영되는 유령 회사였고 유진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디자이너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 칼날이 자신이 버린 아내까지 향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태준 씨,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이미지에 독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보여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조언하던 유진의 목소리. 그때 그는 뭐라고 했던가? 당신은 비즈니스를 몰라. 그냥 내조나 잘해. 차갑게 내뱉었던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유진이 경고했던 바로 그 위험 요소가 지금 진성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나도 다시 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도 괜찮아요. 희미한 희망을 담아 말하던 유진의 얼굴. 그는 그녀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했다. 자신의 성공이 곧 그녀의 성공이라 오만하게 믿었다. 결혼기념일 아침, 이혼 서류를 내밀던 유진의 텅 빈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투정이라 여기고 가볍게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외로움과 무시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저항이자 절규였다는 것을. 강태준은 거대한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파트너이자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던 유일한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모든 음모와 배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가 없는 곳에서 그의 도움 없이 태준은 처음으로 지독한 자기 혐오를 느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성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채 서 있는 모래성에 불과했다. 후회는 너무 늦었고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며칠 뒤 서유진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기자회견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궁지에 몰린 그녀가 눈물로 호소하거나 혹은 초라하게 무너진 모습으로 나타나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단상 위로 올라선 서유진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에게서는 패배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이크 앞에 선 유진은 모여든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감정에 호소하거나 변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명백한 사실과 반박 불가능한 증거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편의 대형 스크린의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자신의 프로젝트 기획안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타임라인이었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의 스케치부터 내부 회의록, 파트너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든 것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가 표절했다고 지목된 해외 디자이너의 작품이 온라인에 공개된 시점보다 무려 몇 달이나 앞선 시점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폭로글에서 제 아이디어의 원작자라고 지목된 해외 신진 디자이너 알렉스 로랑, 저희 법무팀과 현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그는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었습니다. 유진은 알렉스 로랑이라는 이름의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표절 논란이 터지기 불과 며칠 전에 급조되었으며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들 역시 다른 이미지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기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고 있었다. 유진의 마지막 방역은 가장 날카로웠다. 그녀는 익명의 폭로글이 작성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다. 여러 개의 서버를 거쳐 철저히 세탁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마케팅 대행사의 사무실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대행사는 바로 오수아의 회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곳이었다. 저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과 작은 브랜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부정 경쟁 행위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수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기자회견은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서유진은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에서 거대 자본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자신의 실력과 전략만으로 진실을 증명해낸 강인한 전략가로 재평가받았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녀의 능력에 찬사가 쏟아졌다. 진실의 빛은 유진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오수아와 그녀의 파트너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진성그룹에까지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기자회견이 쏘아올린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오수아의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녀의 회사는 비윤리적 기업으로 낙인 찍혀 업계에서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파트너사들은 계약을 파기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강태준의 진성그룹에 닥쳤다. 언론은 진성그룹과 오수아의 부적절한 관계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이 최근 겪었던 위기마저 오수아의 계획 일부였으며 강태준 대표가 이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유능하고 냉철한 천재 경영자로 알려졌던 그의 명성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강태준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이 빗발쳤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시시각각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상이 그의 손을 떠나 속수무책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임원들은 저마다의 해결책을 외쳤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책임자를 경질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성이라는 브랜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뢰의 위기였다.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무너진 것이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강태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유진, 이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브랜드의 가치를 이해하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녀의 능력이 지금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재능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장 든든한 방패를 제 손으로 내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순간 그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녀가 홀로 음모와 맞서 싸울 때 철저히 외면했던 자신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왕좌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이제는 가질 자격조차 없는 구원자를 떠올리며 어떻게 그녀를 마주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강태준은 남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서유진의 작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화려했던 그들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지만 그녀의 열정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태준을 본 유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책상 앞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오만한 진성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태준은 준비해 온 말을 꺼내기 위해 마른 입술을 열었다. 나와줘요. 유진아,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이 처한 현실과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오수아의 모든 음모를 인정했다. 내가 틀렸어. 모든 면에서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지금 진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전략가 서유진의 도움이 필요해. 이건 내 부탁이자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당신에게 하는 공식적인 제안이야.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태준은 수많은 감정이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경멸,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연민까지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유진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덮겠어요. 태준이 희망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단,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이건 재결합이 아니에요. 용서도 아니고요. 위기관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에요. 둘째, 이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은 저에게 있어요. 강태준 씨는 진성의 대표로서 내 결정을 믿고 지원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 미련 없이 그녀의 조건은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모두 받아들일게.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강태준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서유진을 매일같이 발견했다. 회의실에서 좌중을 압도하며 전략을 설명하는 그녀. 날카로운 질문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녀. 밤을 새워 일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팀원들을 독려하는 그녀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유진의 비범한 능력과 리더십에 감화되어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아내가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이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이나 미련과는 다른 온전한 존중과 경외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3년 동안 바로 곁에 두고도 얼마나 눈부신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깨달으며 매 순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결정을 따랐다. 이것은 진승을 구하기 위한 동맹이었지만 강태준에게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후회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몇 달 후, 진성그룹은 서유진의 완벽한 위기관리 전략 덕분에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한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으며
주가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회복되었다. 그들의 동맹은 완벽한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 강태준은 서유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마지막 보고와 정산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들어선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익숙한 서류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3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그녀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였다. 태준은 맞은편 의자를 권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정말 고마웠어. 서유진 전략가님,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진성은 없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시간이었다. 그때 태준이 이혼 서류 옆으로 또 다른 서류 한 부를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새로운 업무 계약서인가 싶어 유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을 때 그녀는 제목을 보고 숨을 멈췄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강태준의 혼인 서약서. 그것은 그의 필체로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쓴 새로운 결혼 서약서였다. 제1조 남편 강태준은 아내 서유진의 모든 꿈과 도전을 존중하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두 사람의 세상에 사소한 일이란 없음을 인지하고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나누고 경청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바쁘다는 핑계로 기념일을 잊지 않을 것이며 서로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조항들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그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과오에 대한 반성이자 미래를 향한 그의 절박한 약속이었다. 유진이 서류에서 눈을 들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한 남자의 솔직한 진심과 상처받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됐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지. 이건 당신을 붙잡기 위한 계약서가 아니야. 내가 당신과 함께할 자격을 얻기 위한 나의 다짐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서류를 가리켰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끝내도 괜찮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 새로운 약속으로 당신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는 모든 것을 그녀의 결정에 맡긴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유진은 한참 동안 두 개의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과거였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담긴 미래였다. 그녀를 억압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